분명히 암이 이만했는데 한 달 만에 암이 10cm, 20cm 커진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 대부분 에 관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의 암세포는 철저히 메티오닌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트리 접시, 배양 접시 실험에서 정상세포는 메티오닌이 있으나 없으나 잘 자랐고요. 암세포는 메티오닌 아미노산 넣지 않았을 때 자라지 않고 다 죽어버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사실 암이라고 하는 이 질병 자체가 경계가 굉장히 희미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은 이 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외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포의 변이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질병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 중 비만, 당뇨, 고혈압, 아토피, 심장질환, 혈관장애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암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간이 약하거나 신장이 약하거나 위가 약하거나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이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어떻게 그것이 우리 몸에 반응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 몸에 활성화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아래선은요 정상세포를 말하고요 위선은 메티오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유방암 세포인 경우에 다른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 유방암 세포인 경우에 이 메티오닌이 있든 없든 자란다. 정상세포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보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기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암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정상세포에는 굳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냥 당 순간입니다. 현재 순간. 근데 이것도 역시 유지가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큰 이 범위를 넘어가겠죠. 이 메티오닌이라는 이 물질이 정상세포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백혈병이나 다른 암세포에는 이 메티오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메티오닌이 있을 때는 자라고 없을 때는 자라지 않는 이 실험 부분이 밝혀졌어요. 메티오닌이 이제 암세포에는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자, 그럼 메티오닌이 뭘까? 네, 메티오닌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 있겠지만 이 메티오닌은 유황기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 즉 단백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암이나 아토피, 비만, 당뇨 모든 질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영양소 하나 뭐라고 했어요? 단백질이라고. 그 중에 동물성 단백질. 그 메티오닌이라는 것이 단백질,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요.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메티오닌에는 황이 있어요. 유황기가. 제가 그 단백질이 무엇을 만든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가스를 만든다고요. 기억하시죠? 세 가지 가스. 아황가스, 황산가스, 암모니아 가스. 네.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암세포는 메티오닌으로 자라는데 대사 과정에서 메티오닌의 황산기가 주변 세포로 떨어져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돕고 유전자의 문제도 어떻게 한다? 일으킨다. 네, 유전자의 문제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황산가스가 암 주위로 스며들면서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암이 성장하게 돼요. 네, 메티오닌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암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회나 논문 자료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황산가스와 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이제 자주 암모니아와 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황산가스와 암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모든 암세포는요. 보세요. 폐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피부암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암 정상세포가 아닌 이상세포는 이렇게 분열에 메티오닌이 관여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메티오닌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약들을 제약회사에서도 만들고 이것을 항암제에 어떻게 포함을 시킬까 이렇게 연구 개발 중에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피부 환자의 냄새를 통해서 피부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개가 있습니다. 냄새를 맡고 이 사람 피부암이야. 굉장히 놀랍죠. 근데 그리고 또 폐암 환자의 호흡하는 냄새를 맡고 폐암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변 냄새를 맡고 방광암이 있는지 식별하는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귀 냄새를 맡고 항문암을 식별하는 개가 있어요.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공통의 특징 하나가 황가스였어요. 황산가스. 그래서 이런 냄새를 통해서 걔가 식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암 주위에는 언제나 가스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티오닌 섭취를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는데 골수백혈병, 암세뿐만 아니라 대장암, 유방암, 심지어 이 생식기 난소암까지도 림프암, 피부암 세포들도 똑같이 이들의 세포 성장 과정에 메티오닌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좀 학술적으로 좀 더 넓혀져서 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에 관여하는 방식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메티오닌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더 많이 들어있고 어디에 더 적게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사가 암을 예방하거나 혹은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요. 지금 메티오닌이 적은 식품부터 많은 식품까지 나열해 놨습니다. 가장 적은 식품들이 사과나 과일들, 그 다음에 통밀로 만들어진 빵들, 그 다음에 채소류까지, 콩류 이런 거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영향이 미쳐지지 않은, 우리 몸에 특별한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 양이지만 우유부터 고기부터 소고기, 닭고기, 우유, 뭐 소고기들, 계란 이런 그 생선들 굉장히 많죠. 많은 정도가 아니죠. 거의 몇 배 차이 납니까? 거의 20배 정도, 20배 정도, 그죠? 뭐 중간 채소류와 비교했을 때 10배에서 20배 종류, 아니면 뭐 저게 2라고 했을 때 거의 100배 가까이 차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100배에서 200배 차이. 그러니까 채소, 과일들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 아니면 나는 암에 걸리기 전에, 왜냐면 이게 되게 암에 걸리기 전에 하고 싶은 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암에 걸린지 몰라요. 병원에 가지 않았으니까 암에 걸린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갑자기 암이 엄청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암이 이만했는데 한 달 만에 암이 10cm, 20cm 커진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 대부분 이 메티오닌에 관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고기 섭취량을 늘리면 절대 안 된다. 특히 암이 아니라도 만약에 암이 걸리기 직전에 사람들, 혹은 내가 암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 암세포로 변이된 분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잘못된 식사를 통해서 암세포로 세포가 변이되는 분들은 이런 식사를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육식, 생선, 계란, 우유 등을 섭취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대장암과 유방암 등 각종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이 사실이죠. 네, 이것은 이제 너무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공식화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결론적으로 메티오닌 섭취를 줄일 때 암세포도 줄어든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암 환자분들은 무조건 메티오닌 섭취를 줄이셔야 되고요.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암을 예방하는 분들도 메티오닌 섭취를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뭐냐면, 고기를 먹었을 때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먹는 빈도수의 직관적인 겁니다. 직관적인 거. 암과 상관관계에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이하를 먹는 사람들은 0%지만 매일 한 번 먹는 사람은 149%까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고기를 먹게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몇 %까지 올라간다고요? 100%도 아니고 149%까지 올라간대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그냥 100% 걸린다가 아니고 140% 암이 걸린다. 이렇게 매일 먹는 사람들.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신 분들은 39%, 일주일에 한 번 50%,
그리고 한 주일에 5번 84%, 그리고 매일 한 번 드시는 분들은 100%를 넘어서 149%. 그러면 이게 이제 나이가 가령 80세를 기준했을 때 여러분들은 149%면 60세 안에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메티오닌 억제를 위한 방법은 채식입니다. 무조건 채식. 그 다음에 이 표를 보면 메티오닌이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질병을 만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메티오닌 섭취와 메티오닌 흡수가 맨 밑에 사실 장수잖아요. 장수. 이 장수할 수 있는 부분들의 반대적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메티오닌이 가지고 있는 유리기로 인한 산화 현상의 문제인데요. 이것이 메티오닌이 산화 작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메티오닌을 계속해서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암에 관여하는 엠트로가 생성이 됩니다. 그 엠트로가 생성이 되고 촉진이 되면 유전적 산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변형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는 프리레티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형이 생겨요. 이게 유리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죠. 변형이 생기고, 그리고 나면 우리 몸에 유전자 촉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속화적으로 비정상적인 촉진이 일어나면서 노화가 생겨요. 노화가 사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다는 것은 이미 공식화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어쨌든 노화 말고도 여기 보시면 노화와 질병까지 같이 생깁니다. 노화 질병들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가속화되면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장수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